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몽골족의 세계정복기 구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판도의 국토를 구가했던 몽골의 원나라. 그토록 넓은 땅은 사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죠. 그 넓은 영토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원나라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참제였죠. 역참이란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그 넓은 땅에 약 40km마다 역참을 설치하였죠. 교통 요충지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전령들이 말을 교체할 수 있고 보급품을 전달할 수도 있으며 명령체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휴게소 이상의 현장의 컨트롤 타워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원나라의 역참을 예찬하는 대목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참으로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포화점을 넘을 정도로 넓은 영토는 오히려 부정적인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통제 없이 융화되면 무질서가 초래하죠. 이제부터는 원나라가 쇠퇴하는 역사를 다룰 텐데요. 쿠빌라이 칸 시절의 원나라가 마지막 원나라의 전성기이자 쇠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때까지만 해도 원나라의 쇠퇴가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무리한 일본 대외원정과 동남아 원정 실패로 인해 국고가 큰 타격을 입었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 원나라 정부가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라마교에 대한 원나라 황실의 지원이 과잉 지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그 패단의 단초들은 그 이후 세대에서 각종 패단들로 나타났죠. 쿠빌라이 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매우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칸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몽골인이 아니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원나라와 몽골의 영향권에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이들을 능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는데 특히 쿠빌라이 칸이 마음에 들어했던 민족이 위구르인과 서역의 이민족들이었습니다. 위구르인들과 서역의 이민족들은 눈이 파랗다고 하여 생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섞인 원나라에서는 이 민족을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제1계급은 몽골인이었고요. 생목인이 제2계급이었습니다. 참고로 고려는 3계급입니다. 이미 징기스칸 때부터 위구르인들이 등용됐으나 쿠빌라이 칸 때는 위구르를 포함한 서역의 이민족들을 대거 관료 집단으로 등용했습니다. 생목인들은 재정 혹은 행정의 실무진들이었기에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흐마드 파나카티가 있습니다. 아흐마드 파나카티는 쿠빌라이 칸 시절의 재무장관으로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행사하던 관신이었습니다. 아흐마드 파나카티는 각종 갑질에 비리에 재산 축적을 해도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받으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몽골인들은 이슬람인들이 원나라의 주축이 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원나라 칸의 직할령 외 4한국들 중 1한국을 제외한 오고차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킵척 한국에서는 반쿠빌라이 성향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남송 출신의 한족들에게는 유난히 박했는데요. 한족들은 원나라의 4계급 중 최하 4계급이었고 매우 강도 높은 차별 정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하고 그의 손자 테무르 칸 원성종이 6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워낙 오래 살아서 그의 아들 칭김이 아버지 쿠빌라이 칸보다 먼저 죽고 손자였던 원성종이 즉위했죠. 오고차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킵척 한국에서는 여전히 원나라 직할령 쿠빌라이 칸 후손들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시절 오고타이 한국의 카이두가 반쿠빌라이 세력들이 규합해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쿠빌라이 칸의 최고 용장 바얀과 싸워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두의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세력을 미약하게나마 보유하고 있었고 원성종 치세기였던 1301년 카이두는 세력을 회복한 뒤 야심차게 반격을 가했다가 실패하고 카이두는 살해당했습니다. 카이두가 죽자 원성종은 차가타이 한국을 포섭한 뒤 1306년 오고타이 한국을 정벌해버렸습니다. 그 잔당들이 여전히 항전했지만 몇 년 뒤 완전히 진압되었죠. 1307년 원성종이 사망했습니다. 원성종의 황태자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성종이 죽자 후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메인 구도는 원성종의 사촌 형제 카이샨과 또 다른 사촌 형제 아난다였습니다. 카이샨과 아난다의 싸움에서 승자는 카이샨이었는데요. 이때 고려에서도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충렬왕이 아난다를 지지했고 충선왕은 카이샨을 지지했는데 카이샨이 승리했단 말이죠. 1307년 몽골의 7대 대칸이 된 원무종은 충선왕을 지지해주며 그간 폐위되어 있던 충선왕이 고려 국왕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실 공주들과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고려 국왕들은 다 몽골 황실들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원무종 때 오고타이 한국이 완전하게 원나라 직할령으로 정복되었죠. 이맘때쯤 되면 원나라 황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아무리 쿠빌라이 칸 이래 원나라가 중국식 문화를 많이 흡수했다고 한들 장자승객 원칙이 많이 약한 유목사회에서 너너 나도 칸이 되고자 원나라 황족들과 외척들 사이에서 고질적인 알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9대 대칸이었던 원영종은 원나라 칸들 최초로 암살을 당했고요. 11대 대칸 아슈케베는 폐위되어서 묘호도 못 받았고요. 13대 대칸 원명종은 또 의문사를 당합니다. 이처럼 대칸의 황권이 추락하고 반란이 잇따르고 비선 실세들이 자꾸 군림하면서 원나라 황실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황족들이 통치는 안 하고 서로 죽고 싸우고 권력 잡기 바쁘니 지방 통제력이 약해져 각 지방에서는 군벌들이 할고하고 민심이 흉흉해져 사이비 종교들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라마교에 대한 원나라 황실의 과잉 지원으로 인해 부패한 라마승들도 기승을 부렸죠.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라마승들은 정치에도
개입하고 탐관오리들과도 결탁하였죠. 경제도 파탄납니다. 몽골 제국은 2대 대칸이었던 오고타이 칸 때부터 거란족 출신의 재상 야율 초자의 건의로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지폐이긴 하지만 은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어음이었는데요. 처음 교초를 발행할 때만 해도 발행량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가 되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부터가 문제였는데, 쿠빌라이 칸은 남송 정벌, 일본 정벌, 동남아 정벌 등 대외 원정을 위해 빈약해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무한정 교초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딱히 재정에 도움이 되질 않았고, 그럴수록 이후 원나라 황제들은 더더욱 교초를 발행하고 지배층들의 은을 강제로 빼앗아 교초로 환급해주는 등 교초를 남발해댔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황제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교초를 더 남발하여 원나라는 만성적인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하죠. 1333년 토군 테무르가 15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토군 테무르의 묘호는 원해종, 시호는 원순제, 기황후의 남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토군 테무르 이전 원나라 황제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토군 테무르도 어렵게 황제 대칸으로 즉위했으며, 황제에 등극하기 전에는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토군 테무르는 사실상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요. 극심한 혼란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토군 테무르의 치세였습니다. 원나라 정부가 무능하다는 거야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각 지방에선 한족 군벌들과 홍건적이 걸기하여 원나라 타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디 원나라를 구성하던 내한국도 모조리 이탈하였습니다. 오고타의 한국이야 1306년 원나라 직할령에 정복당했으니 당시 3개의 한국만 남아있었는데요. 먼저 서남아시아에 있던 일한국이 그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싸우며 국력을 소모했고, 하필 유럽발 흑사병이 여기까지 번져 일한국의 칸들과 그 왕족들이 모조리 죽으면서 1335년 일한국이 돌연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동부 러시아까지 걸쳐있던 킵차크 한국은 역시 흑사병과 내분, 그리고 러시아 루스족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1340년 킵차크 한국은 원나라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는 원나라와 상관없는 역사의 길을 걷습니다. 차가타이 한국도 고질적인 내분에 시달리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타이 한국도 나라가 찢겨지고 분열되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원나라 직할령에서도 교초 남발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부패한 정치 관료들, 각 지방에서 골기한 한족의 군벌들, 안타깝게도 토군 테무르는 이를 막아낼 역량은 없는 황제였습니다.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던 황제였죠. 드라마 기황후에서도 나오지만 토군 테무르는 글도 읽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토군 테무르에게 첫 번째 황후가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다나시리였죠. 어디까지나 정략 결혼이었기에 토군 테무르와 다나시리의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에는 고려인 황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원 간섭기를 겪던 고려도 백성들이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원나라에서 궁궐에 들어가 환관이 되어 성공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원나라 환관에 들어가는 고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용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환관 고용보는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고자 고려인 공료 중 미모가 남달랐던 여인을 데려와 토군 테무르의 차를 따르는 시녀로 일을 시켰습니다. 환관 고용보의 계략대로 토군 테무르는 그 시녀에 빠져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녀가 바로 기황후입니다. 토군 테무르가 기황후를 각별하게 여기자 기황후를 질투한 다나시리 황후가 기황후를 폭행하고 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1335년 다나시리의 남매 탱기스와 다르카이가 토군 테무르에게 반기를 들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토군 테무르는 다나시리도 폐위시켰고, 다나시리는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하고 말았죠. 이제 토군 테무르는 기황후를 공식 황후로 임명하려고 하는데요. 토군 테무르와 기황후 부부, 그리고 원나라의 마지막 10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